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보호법상 3만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지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호남 지역에 있습니다만 호남 지역에서 주로 조사 연구를 합니다만은 뭐 요즘은 이제 문화재 발굴 자체가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역사 기록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올해의 어떤 발굴하는 모습도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그것이 하나의 기록이니까 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발굴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발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속살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요, 예전 사람들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움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디 다른 데로 떠나면 자연스럽게 집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안으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메워졌겠죠. 메워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다 보면 흙이 다 메워져갖고 일반 주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는 장비의 일이 지금 여기 전체 일에서 나중에 들어온 큰 흙들을 크게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덜어내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네모가 보이시죠?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작업이에요. 이거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긁는 거예요. 문화재 발굴이라는 게 이렇게 유구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기존에 그 이후에 퇴적된 표토 내지는 경작토들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생활면 속에서 그 원유구의 형태를 찾아가는 게 이제 발굴이잖아요. 지금은 위에 거듭만 양파 껍질로 하면 겉껍질만 지금 벗겨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유구 내부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안에 대한 어떤 땅 속에 있는 좀 성격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미지수긴 하네요. 성격이 어떤 건지는. 중복 행사가 가장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이 조사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6월달 우기 끼는 게 저는 걱정이고요. 7월 말까지인가요? 원래 7월 말까지인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뭐 장담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다. 지금 상황은 얼마나 지금 상황? 지금 상황으로 보면 송세. 저도 혹시 지금 날씨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7월 30일에서 얼마나 더 가게 되면은 이런 기간들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맡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문화재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시간이 길어지면 주민들하고 약속 지키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신경 쓰고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민들은 관심보다는 그게 무슨 문화재냐, 우리나라 땅 파면 그 정도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지주들 뭐 이 사람들한테 언제 협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청에서 받은 이런 개새끼들이 지주한테 협조를 받고 해서 말이야 이거 해야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요구인데요. 요구 이름 자체는 지금 아직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요구들인데, 저희는 지금 이 요구 자체가 돌아가는 또랑이 살짝 네모지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영 건물지어 저희가 이름을 짓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징적인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거로 본다면 주거와 관련된 유물이 예. 많이 있으면 좋을 거고 예. 만약에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 하면은 그거 관련된 유물들이 좀 있을 텐데 혹시 그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현재 그 유물은 이제 편으로서 전부 확인할 때는 대부분 이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루편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뭐냐 마을 단위, 취락 단위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 배수로가 어디에 나 있느냐라는 부분이 그 군집 구획 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을 단위, 구획 단위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 공동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내 여기는 상수 침수 지역이 되겠네. 얼른 여기를 수로 터줘야 우리 일이 빠지지. 빠져도 문제는 지금 또 흙이 쓸려 내려와서 또 쌓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빠지는 또 하나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수로지만 지금도 배수로 역할을 해요. 알려진 상황이 그러면 내일 현장 여기 특강인가 5시에 근데 이제 누가는 이게 있어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내가 고민을 하거든. 장사장 요거는 이렇게 뺐는데 이 나머지 주공들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위에가는 그래서 건물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하고 세트가 안 잡힌 것들은 뺄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건물지 아니긴 한데 나 하는 얘기인데 계속 오히려 이제 실제로 진짜 내가 보면은 주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조사원들의 판단, 상황에 따른 판단이 개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거는 한번 선생님 여기 전체 조사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많이 없앴어요.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이런 입장이죠. 이게 구제 발굴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냥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형태를 딱 보였을 때 이게 고학적으로 문화재적, 문화재 성격상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구덩이들이 지상건물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 옆에 또 이렇게 우리가 윤곽선 초반에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죠.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의 마을일 것 같은데 그 유적 내에서 시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한 시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고들이 계속 이렇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구멍으로 보이는 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측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안 보이는데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열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 못했던 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서 잡는데 내일 우리가 드론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오는 날은 우리가 좀 준비를 미리 해요. 사진 찍기 위해서.
사실 백제 있는 거 다 안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백제가 여러분 여기 파란천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하죠? 왜 이래? 나는 심지어 그림도 안 그려져 있어. 다른 데는 다리 담고. 아무거나가 바람을. 자기가 만든 거 손 들고. 자, 만든 거 들고.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유물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흙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이 놓여진 위치가 어느 층에서 놓여져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흙이 쌓일 때 순서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천천히 쌓이니까. 생각보다 작네. 줄 알았는데. 일단 재질이나 두께나 색깔이랑 그런 거 다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비슷비슷한 거. 근데 색깔은 좀 불에 구워지면서 똑같은 편도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걸 제일 먼저 순위로 두지는 않고 두께라든가 기형이라든가 그거 다 보면서 해야죠. 저희가 보고서에다 이제 수록을 하고요. 100개의 유물이 한 유적에서 나왔다고 치면 토기가 99개면 금속 유물이나 그런 거는 한 개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느 시기 건지도 확실하고 어떤 기능이었고 어떤 유물인지가 좀 확실하잖아요.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하다 그래야 되나? 대우가 틀려요. 토기하고 금속 유물, 버전 처리 들어가는 유물들은. 저희 1차 전문가 검토 회의입니다. 검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판비치로 복원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삼국시대 토강묘, 그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석강묘, 조선시대 유물이나 유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현지 보존 전문가 검토 회의가 나올까봐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유구나 유물들이 이제 이렇게 개수는 많지만 유형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현지 보존 얘기가 안 나와서 다행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좀 전문가 이해하기 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요거 내가 말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열만 찾자라는 거잖아. 네. 이 층이 문화층인지 아닌지를 먼저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중적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퇴적층이 불규칙하잖아요. 특히나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정 토층에 대해서 특정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토층이 여기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표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저희 짝퉁이 보고 싶고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예, 넘어오면서 느낀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내 이 땅에 이제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m 단위로 이렇게 실을 띄어요. 이렇게 땅에다가 직접. 그걸 그대로 이 실과 이 방한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넓고 워낙 많이 나오고 워낙 유구가 크다 보니까
일일이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측량을 하는 이유가 저 측량한 도면을 또 들어가서 컴퓨터로 사진과 저 측량 파일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하나의 밑바탕 도면을 만들어요. 그 도면을 들고 와서 바로 그려 현장을 보면서. 아, 그 상태로 계속 파보시면 돼요. 여기 길을 들어올 때 여기 길을 열어줘야지. 예.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었을 때 이게 폐기됐을 때 상상하는 거죠. 부분 소토 부분을 걷어내야 돼요. 독채라든가 지붕 아니면은 가옥의 상부 구조물이 내려앉은 거거든요.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 목탄들인데 그게 이제 지금 구성원 구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층 한 층 벗겨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에 도랑 2개하고 구 2개가 겹친 건데 총합해서 4개가 겹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토충에서 정확히 선후관 평면으로도 확인해보고 토충에서도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구가 계속 갔는지 구가 없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른 사례들이 막 다 모이면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건 이쪽에서 뭐 끊겼을 거다 아니면은 아니다 계속 연결됐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없는 거를 가지고 추정만 가는 거죠. 향후 이 현장이 끝나고도 몇 군데 현장에서 더 계속 이런 유구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저기 컨테이너 저쪽으로 해요. 이쪽으로 해요. 여기서의 전정 상태가 원래보다는 한 1m 상품이 되지 않았을까? 상시대 토강물들입니다. 양쪽 끝부분을 그 부착해가지고 유물들을 매납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로 처음에 이제 조사를 시작했을 단계에는 저쪽은 생활 유적이고 저희 쪽은 이제 매장 유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살던 분들이 이쪽에 와서 매장했지 않겠느냐라는 데는 이제 초점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나오는 유물들의 양상이 저희들은 이제 무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물들이 이렇게 고정적인데 시기가 이렇게 정해지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생활유적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 말해서 이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물들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지 아닌지 그런 쪽으로 봐야지. 이 주거지가 일단은 화재로 불나서 폐기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인위적인 폐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소각이 됐거나 소실이 됐던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부뚜막 있는 자리가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솥 받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위에 솥이 올라가겠죠. 솥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솥을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솥 받침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게 돼요. 지금 부뚜막처럼 완전히 고정된 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가변이 됐던 것 같아요. 유구선 상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물 수습을 할 때 수습이 어려운 것들 같은 경우는 포장법을 사용을 해서 수습을 해요. 포장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레탄하고 석고봉대법이 있는데 지금 요 유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요 목질 부분이거든요. 이 도끼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가 결부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레탄 발포를 해서 다 덮을 거예요. 통째로 뜯어갈 거예요. 요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나중에 사진 자료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실물 자료로 그대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자료, 기본 자료로 제공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경작지는 이제 시골 때는 수전 논으로 이제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논, 아마 그 유물 영상을 봤을 때는 고려 시대 정도 왔을 때 이제 논으로 썼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지금 밭 경작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고랑과 이랑, 두둑과 고랑이 이제 확인되는 밭 경작으로. 지금 원래는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하도가 남아있는 게 유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시대 나무일 수도 있고 삼국시대 이전 나무일 수도 있고, 옆에서 보면은 자기로 좀 찍은 작업들이 살짝씩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통나무를 가공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멈춘 것 같아요. 장세 이거 그거 혹시 한도도 그건가? 한도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건물주 주공에서 교구 비슷하게 나온 거. 아 교구 교구 비슷한 건지 나왔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거의 모양 비슷한. 모양은 비슷한데. 이쪽 이건 보긴 봐야 돼. 지금 수습해가 버렸어. 이게 그거 수습한 것을 강변 선생님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공 안에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요거. 네, 그 저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나서 이 안에 또 반응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헬리멘트 한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어차피 없어. 범위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끼워. 그런 거 별 반응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고고학에서 현장 조사를 처음으로 나갈 때는 현장 끝날 때 아쉬움도 크고 여기 떠나네 하면서 막 애달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현장마다의 그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뭐 겨울에서 다시 겨울을 맞이했다, 뭐 색다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솔직히 나는 실제 모르겠어요.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짧아요. 이제 유물을 비교해보고 유물도 또 분석을 해보죠. 빨리 해야죠. 실장님이 얼마나 12월 달까지 끝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요구 빈도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깊이도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목표의 달성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구덩이 수야?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저도 잔뜩 기대를 하고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하나 파는구나 그리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쪽으로 뭐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웅덩이 같긴 한데 지금 그래서 그걸 입으로 잡을지 말지도 좀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머리가 깨질라. 빨리 해야죠. 28일. 죽을 것 같아요. 가능한데요.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하고도 그것도 있고, 또 아산시 개발구역 내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풀어가느냐는 문제인 거고, 어쨌든 간에 일단 목표는 28일날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치기에 있어서 중점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엽경까지. 이쪽이 4세기 중엽경 됐을 때 백제문화가 흡수되는 그 과정으로서의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백제가 이제 남하라는 과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지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지 세력을 완전히 밀어내고 백제인들이 전부 다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여기가 마한 권역이 있다는 것은 명시한 거고, 다만 이제 그 문화가 바뀌는 양상이 계속 마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백제가 남하하면서 백제 문화로 흡수되는 것이냐. 전통적으로는 마한계 토착에서의 넘어오는 단계인데 문화가 양상이 이제 백제 문화를 이제 흡수하는 단계를 가는가 하죠. 주체 세력은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아산 대방 월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학술 자문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간 과정은 뭐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딱 1년입니다. 거의 만 1년 조사를 했고, 아산 대방 월천지구의 그 조사를 2년 동안 좀 총분석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게 현황이 됐습니다. 1, 2구역, 그다음에 3, 4구역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위건물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방위건물체 중심으로 해서 방조제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조사 구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제방을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형성되기 전에 얘가 굉장히 그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무서워서 거길 못 들어갔어요. 용경지가 있는데 그리고 한 15m, 20m 채 안 되는데 굉장히 깊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뭐 어릴 적에 시골에 놀 게 없으니까 저희 집이 말하면 이제 요 정도 되는 거라 요 주변에서 많이 놀았는데, 근데도 지금 삼국시대 하니까 참 제가 신기했던 게, 와 이거 아까 이제 물이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확실히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놀라운 게, 우리 어릴 적이랑 지금 어느 시대를 얘기했는지 그때랑 그 지금 이거 뚝 떨어진 게 저는 금방 이해가 하더라고요. 맞죠? 예. 아,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이제 내일이 이제 생각이 막 바쁜데, 내일은 일단 모든 중을 조사하고 전체 일정은 내일 현장의 노동 다 끝나고 27일 날 5톤 트럭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29일 날. 근데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개발하고 보존이.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이게 사라질 거니까 열심히 이렇게 보호하고 최대한 확실하게 최대한 많은 자료로, 물론 지금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얻고자 하지만 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좀 더 이러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는 반면 이미 7월 말에 완료되기로 한 유적을 또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10일까지를 연장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보존과 개발, 조화로운 발전. 땅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흔한 말로 한반도는 땅이 전부 다 역사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장소에 어떤 식으로든 흔적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흔적들이 어떤 우리 역사의 기록들이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문화재 발굴이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입니다. 땅 속에서
옛날 2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그것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조사원이다. 문화재 조사원이다. 고고학자다. 그만큼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 새로운 것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